KF-21 보라매가 처음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유럽의 반응은 기대와 무관심이 뒤섞인 복잡한 분위기였다. 이미 유럽은 자체 전투기 개발에 긴 역사와 자존심을 가진 대륙이었고 한국에서 개발한 신형 전투기가 그 틈을 파고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 국가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유럽 방위산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기존 전투기 체계가 전략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순간이 다가오자 유럽은 더 이상 선택지를 넉넉하게 가질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독일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독일 공군은 오랜 기간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주력으로 운용해왔지만 이 기체는 냉전 이후의 다목적 전장 환경과 고강도 대공 위협을 동시에 감당하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레이더 피탄 면적, 통합 센서 체계, 네트워크 중심 전장 대응 능력 모두에서 세대적 제약이 존재했고 업그레이드를 거듭해도 구조적인 한계는 극복되지 않았다. 독일이 원했던 것은 단순한 성능 개선이 아니라 4세대와 5세대 사이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독일이 선택한 첫 번째 대안은 F-35A였다. 그러나 F-35A는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정보 융합 능력을 갖춘 반면 높은 도입 비용과 유지 비용, 그리고 운용상의 제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독일 공군이 요구하는 대량 운용과 높은 가동률, 그리고 자국 방산산업과의 연계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기에는 F-35A는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인 체계였다. 독일 입장에서 F-35A는 필요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해답은 아니었다. 이 지점에서 독일 방산 전문 매체와 군사 분석가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대상이 바로 KF-21 보라매였다. KF-21은 개발 속도, 비용 구조, 그리고 확장성을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사례로 평가되었다. 완전한 5세대 전투기는 아니지만 최신 AESA 레이더와 첨단 전자전 체계, 네트워크 중심 작전 능력을 기반으로 4세대 전투기들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성능 영역을 형성하고 있었다. 동시에 완전 스텔스 기체가 지닌 극단적인 비용 구조와 운용 제약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독일이 KF-21에 주목한 가장 큰 이유는 기술적 균형감에 있었다. KF-21은 쌍발 엔진 구조를 통해 안정성과 생존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체 설계 단계부터 레이더 반사, 면적 감소를 고려한 형상을 채택했다. 이는 전면적인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기존 유럽 전투기보다 현저히 낮은 탐지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의미였다. 독일 공군이 요구한 조건은 적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은밀한 침투가 아니라 고위협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존 능력이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무장 탑재 능력이었다. 독일 공군은 단일 임무 특화 전투기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KF-21은 외부 무장 탑재를 전제로 하면서도 충분한 항속거리와 기동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제한된 수량의 고가 전투기를 운용하는 방식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다수의 기체를 지속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독일의 현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조건이었다. 유럽 내부에서도 이러한 평가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졌다. 기존 유럽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를 반복하는 동안 한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한 전투기를 완성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기술력이 문제가 아니라 개발 방식과 전략적 판단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독일 언론이 KF-21을 유럽의 새로운 대안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이러한 구조적 비교가 자리 잡고 있었다. 결국 KF-21 보라매는 독일에게 단순한 외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기존 선택지들이 충족하지 못한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유럽 방산산업의 자존심과 전략적 필요, 그리고 예산과 운용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독일의 고민 속에서 한국의 KF-21은 더 이상 주변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럽이 직면한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예상 바뀌지만 무시할 수 없는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었다. 독일이 KF-21 보라매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비교의 대상은 자연스럽게 F-35A와 유럽 전투기들로 좁혀졌다. 이 비교는 단순한 성능 나열이 아니라 독일 공군이 실제 전장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냉정한 질문에서 출발했다. 전투기의 세대 구분이나 홍보 문구보다 중요한 것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였다. F-35A는 분명 강력한 전투기다. 스텔스 설계와 센서 융합 능력은 현존 전투기 중 최상위 수준에 속한다.
그러나 이 기체는 단일 임무 중심의 고가 플랫폼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독일 공군이 직면한 문제는 소수의 정예 전력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공역을 장기간 방어하고 나토 연합작전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F-35A는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운용 부담이 크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유럽 전투기들의 상황은 또 다르다.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라팔레에는 각각의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설계의 출발점이 이미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레이더 반사 면적 감소나 센서 통합 능력에서 최신 위협 환경을 전제로 설계된 기체들과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성능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구조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유럽 내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 비교 구도 속에서 KF-21 보라매의 위치는 독특하다. KF-21은 처음부터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 대신 최신 센서 체계와 네트워크 중심 전장을 전제로 한 설계를 통해 실질적인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이는 독일 공군이 요구한 조건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다. 독일이 원하는 것은 이론상 최강의 전투기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반복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플랫폼이었다. 엔진 구성에서도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F-35A는 단발 엔진 구조를 채택해 기체 경량화와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했다. 반면 KF-21은 쌍발 엔진 구조를 통해 안정성과 생존성을 우선시했다. 이는 장거리 임무와 고위험 공역에서의 작전 지속 능력을 중시하는 독일 공군의 운용 개념과 잘 부합한다. 엔진 하나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기체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은 장기 운용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무장 운용 개념 역시 독일의 요구를 반영한다. F-35A는 내부 무장창을 중심으로 한 스텔스 운용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이는 탑재 가능한 무장의 종류와 수량에 제한을 둔다. 반면 KF-21은 외부 무장 운용을 전제로 하면서도 충분한 기동성과 항속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독일 공군에게 이는 특정 임무에 따라 무장 구성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며 단일 임무 전용 전투기보다 훨씬 실용적인 선택지로 평가된다. 비용 구조는 이 비교의 핵심이었다. 독일 방산 관계자들은 전투기 도입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장기 유지 비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높은 정비 난이도와 복잡한 후방 지원 체계를 요구하는 기체는 평시와 위기 상황 모두에서 전력 유지에 부담을 준다. KF-21은 비교적 단순한 정비 구조와 높은 국산화 비율을 기반으로 장기 운용 시 비용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독일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공군 전력과 정확히 맞물리는 지점이다. 결국 독일이 바라본 비교의 결론은 명확했다. F-35A는 특정 임무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제공하지만 모든 상황을 책임질 수 있는 범용 해법은 아니다. 기존 유럽 전투기들은 신뢰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지만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 사이에서 KF-21 보라매는 성능과 비용, 운용 유연성의 균형을 이룬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었다. 독일이 KF-21을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전략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실질적인 후보로 평가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KF-21 보라매가 독일과 유럽에서 단순한 비교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전력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한국 공군이 구축해온 독특한 전력 운용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이 구조의 핵심은 단일 기종의 모든 임무를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의 전투기를 단계적으로 배치하는 하이로우 믹스 개념이다. 이는 비용과 성능, 가동률을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현대 공중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최고 성능이 아니라 언제 얼마나 많은 전투기를 투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아무리 첨단 기술을 갖춘 전투기라도 정비 문제로 지상에 묶여 있다면 전력으로서의 의미는 크게 줄어든다. 한국 공군은 이 점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소수의 고가 전투기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선택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단계별 전력 배치였다. 이 구조에서 최상위 전력은 F-35A가 담당한다. F-35A는 고위험 환경에서의 선제 침투와 정보 수집, 초기 제공권 확보에 특화된 전투기다. 그러나 이 기체는 모든 임무를 대체하기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 자산에 가깝다. 한국 공군은 F-35A를 다목적 만능기로 운용하지 않는다. 필요한 순간에만 투입하고 불필요한 소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 아래 단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 것이 KF-21 보라매다. KF-21은 중간급 전력으로서 제공권 유지와 공대공 임무 공대지 타격을 균형 있게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최신 센서와 데이터 링크를 기반으로 F-35A와의 연동이 가능하며 동시에 대량 운용을 전제로 한 비용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공군은 고위험 임무 이후에 장기적인 공중 통제와 전장 관리 역할을 KF-21에 맡길 수 있게 되었다. 하위 전력에는 F-16과 FA-50이 배치된다. 이 기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운용 비용과 빠른 출격 준비 능력을 바탕으로 평시 경계 임무와 즉각 대응 임무를 담당한다. 특히 FA-50은 훈련기 기반 설계를 통해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공군 전력의 일상적인 부담을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상위 전력은 불필요한 소모를 피할 수 있고 전체 공군 전력의 효율은 오히려 상승한다. 독일과 유럽이 주목한 부분은 바로 이 점이었다. 유럽 국가들은 오랜 기간 단일 기종 중심의 전력 운용에 의존해왔고 그 결과 고가 전투기의 유지 부담이 누적되어 왔다. 특히 최신 전투기일수록 정비 인력과 부품, 운용 시간이 제한되면서 실제 가동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반면 한국 공군은 전력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각 기종이 가장 효율적인 영역에서만 운용되도록 설계했다. KF-21은 이 하이로우 믹스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다. 이 전투기가 존재함으로써 최상위 전력과 하위 전력 사이의 공백이 사라진다. 고가 전투기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구형 전투기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대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성능 수치 이상의 전략적 가치다. 독일 공군이 KF-21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독일은 소수의 F-35A와 기존 유럽 전투기 사이에서 명확한 전력 단절을 겪고 있다. 이 간극을 메우지 못할 경우 전력 운용의 효율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 공군의 사례는 KF-21이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데 실질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결국 하이로우 믹스는 이론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운용 철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KF-21 보라매는 그 철학의 중심에 서 있으며 단순히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가 아니라 공군 전력 전체를 안정시키는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것이 독일과 유럽이 KF-21을 단순한 수입 전투기가 아니라 자국 공군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전략적 요소로 바라보기 시작한 결정적인 이유였다. KF-21 보라매와 함께 주목받는 또 하나의 요소는 한국 방위 산업이 전투기 자체를 넘어 운용과 유지라는 영역에서 보여주는 경쟁력이다. 많은 국가들이 첨단 전투기 도입을 논의할 때 성능 수치에 집중하지만 실제 공군 전력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안정적으로 출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다. 이 지점에서 한국이 보여준 경험은 유럽과 북미 국가들에게 상당한 인상을 남겼다. FA-50은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이다. FA-50은 최고 성능의 전투기는 아니지만 설계 단계부터 높은 가동률과 단순한 정비 구조를 목표로 만들어졌다. 훈련기 기반의 기체 구조는 부품 수와 정비 공정을 최소화했고 이는 곧 짧은 정비 시간과 빠른 출격 준비로 이어졌다. 한국 공군은 이 기체를 통해 평시 경계 임무와 긴급 대응 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왔다. 해외 운용 사례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FA-50을 도입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높은 가동률과 예측 가능한 유지 비용을 장점으로 언급한다. 전투기의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성능 향상보다 안정적인 운용이 훨씬 중요해진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고가의 최신 전투기를 소수만 보유한 국가들이 겪는 어려움과 대조적이다. 서구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첨단 전투기는 기술적으로 뛰어나지만 정비 인력 부족과 부품 공급 문제, 그리고 높은 유지 비용으로 인해 실제 가동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력 장부상으로는 강력해 보이지만 위기 상황에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기체 수가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방위산업은 이러한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전투기를 하나의 완성품으로만 보지 않고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한 시스템으로 설계했다. 국내에서의 지속적인 운용 경험은 정비 절차의 단순화와 부품 관리 효율화를 가능하게 했고 이는 다시 높은 가동률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는 수출 기종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KF-21 보라매 역시 이러한 철학 위에서 개발되고 있다. KF-21은 성능과 비용의 균형뿐만 아니라 정비 접근성과 운용 지속성을 중요한 설계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장기간 전력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다. 단기간의 충격적인 성능보다 수년과 수십 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공군 전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독일과 유럽 국가들이 주목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하더라도 유지와 운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선택은 오래가지 못한다. 한국이
FA60과 기존 전력 운용을 통해 보여준 가동률 중심의 접근 방식은 KF21이 단순한 성능 경쟁을 넘어 실질적인 전력 해법이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결국 FA60과 KF21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동일한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전투기를 전시용 자산이 아니라 실제로 매일 하늘에 올릴 수 있는 전력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고성능 중심의 서구식 전투기 운용과는 다른 길이지만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이 현실적인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방위 산업이 구축해온 운영 경험과 가동률 중심의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 KF-21 보라매가 단순한 전투기 개발 성과를 넘어 전략적 논의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된 이유는 이 기체가 놓인 국제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공군 전력은 단순히 공중 우세를 확보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억제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 KF-21은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기존 전투기들과는 다른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현대 전장에서 억제의 핵심은 상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 과거에는 소수의 초고성능 전투기나 특정 전략 자산이 억제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지속적으로 전력을 유지하고 반복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 KF-21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낮은 탐지 가능성과 현대적인 센서 체계를 바탕으로 장기간 전장을 통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설계되었다. KF-21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제공권의 안정적 유지다. 초기 충돌 단계에서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전력 이후 장기적인 공중 통제는 훨씬 많은 출격과 지속적인 순환 배치가 요구된다. 2단계에서 지나치게 고가이거나 정비 부담이 큰 전투기는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KF-21은 이러한 장기 운용 구간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형성한다. 지역 안보 환경 역시 이러한 역할을 강화한다. 동아시아와 유럽 모두에서 공중 위협은 점점 다층화되고 있으며 단일 유형의 전투기로 모든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양한 수준의 위협에 맞춰 전력을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는 구조가 요구되고 있다. KF-21은 이 구조 속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고성능 전력과 대량 운용 전력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독일과 유럽이 KF-21을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전투기가 특정 국가의 전략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완전한 블랙박스 형태의 운용체계가 아니라 사용자 국가가 전력 운용 방식과 전술 개념을 일정 부분 주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는 자주적인 방위 정책을 중시하는 국가들에게 중요한 요소다. 전투기의 성능뿐만 아니라 운용의 주도권 역시 전략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KF-21은 억제의 상징으로서 과도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 대신 반복 가능한 출격과 안정적인 전력 유지 능력을 통해 이는 단기간의 충격보다 장기적인 계산을 강요하는 억제 방식이다. 전력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전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지가 억제의 핵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흐름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KF-21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물이 아니라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평가된다. 고성능 전투기 중심의 전력 구조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면서 동시에 구형 전력의 취약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단일 기종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억제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결국 KF-21 보라매의 가치는 숫자나 세대 구분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이 전투기는 특정 순간의 승부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전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독일과 유럽이 이 기체를 전략적 논의의 대상으로 끌어올린 이유는 바로 이러한 지속성과 유연성이 현대 억제 환경에서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KF-21 보라매를 둘러싼 논의가 독일과 유럽을 넘어 확장되는 이유는 이 전투기가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 새로운 안보 질서 속에서 하나의 방향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제 안보 환경은 과거처럼 명확한 전선과 단일한 적을 전제로 움직이지 않는다. 위협은 다층적이며 충돌은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공군 전력의 가치는 순간적인 우위보다 지속 가능한 균형 유지 능력에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한 국가로 평가된다. 한국의 방위 전략은 단기간의 과시적 전력 강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전력 유지와 확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KF-21은 그 결과물이다. 이 전투기는 특정 세대 구분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으며 향후 기술 발전과 운용 개념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 점은 유럽 국가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존의 대형 방산 프로그램들은
초기 목표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면서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를 반복해왔다. 반면 KF-21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단계적 발전을 통해 실제 전력화 가능성을 우선시했다. 이는 단순한 개발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안보를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독일이 KF-21을 전략적 논의의 대상으로 검토하는 과정은 유럽이 직면한 선택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완전한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동맹 체계와의 호환성을 포기할 수 없고 첨단 성능을 원하면서도 감당 가능한 비용 구조를 필요로 한다. KF-21은 이 상충되는 요구 조건 사이에서 하나의 현실적인 교차점을 제시한다. 한국의 역할 역시 이 지점에서 재평가되고 있다. 과거 한국은 주로 안보 소비국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안보 구조를 설계하고 제안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KF-21을 중심으로 한 방위 산업의 발전은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라 운용 경험과 전략적 사고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안보 질서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다. KF-21은 이 유연성을 구현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정 위협에만 최적화된 전투기가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임무에 맞춰 조정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국제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자질이다. 결국 KF-21 보람에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미래 공군 전력은 극단적인 성능 경쟁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지속 가능성과 운용 현실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독일과 유럽이 이 전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KF-21이 후자의 가능성을 구체적인 형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KF-21은 더 이상 한국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세계 안보 환경 속에서 중견 국가와 동맹국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는 앞으로 국제사회가 어떤 안보 해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